세숫대야처럼 둥근 모양이 번쩍번쩍 빛나며 하늘을 부딪힐 듯 날아다니다가 두 조각으로 쪼개져 연기처럼 사라졌다. 조선시대에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UFO, 조선왕조실록에 생생하게 기록된 UFO의 실체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작가 곽재식입니다. 2019년에 미국 해군 UFO 영상이라고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관련자들이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비행체는 실제로 우리도 정체를 모른다라고 UFO의 정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UFO가 발견되었고 놀랍게도 UFO의 모습은 조선왕조실록에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조선 하늘에 등장한 UFO, 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정말로 외계인이었는지 조선 3대 UFO 사건을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종 시기에 갖가지 이상한 사건이 좀 많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UFO로 보이는 형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종 14년에서 중종 1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좀 보이는 편인데요.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의 중종 14년 11월 16일 기록을 보면 전라도의 동복현 하늘에 한 필의 피륙을 누인 듯한 흰 빛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를 꿰뚫었는데 동쪽이 세길쯤 되고 해의 북쪽에서도 무지개 같은 두 줄이 해를 둘러서 양쪽이 다 남쪽으로 나가고 또 무지개 같은 두 줄이 거꾸로 일어나 양 끝이 다 북쪽으로 나갔는데 다 바퀴의 반쪽 같은 모양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종 15년 2월 19일 기록에는 전라도 곡성현의 밤하늘에서 둥근 적기, 붉은 기운이라는 뜻이죠. 그 빛이 사냐를 밝게 비추었고 마을의 집까지 셀 수 있었는데 한참 만에 사그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종 15년 2월 20일에는 동쪽 하늘에 거위 알과 같이 생긴 물건이 달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중종 15년 3월 24일 기록에는 과연 남방에 붉은 기운이 하늘에 떠 있는데 마치 횃불과 같이 꺼지는 듯 하다가 타오르고 타오르는 듯 하다가 꺼지는 듯 하였으며 혹 남쪽인 듯 했다가 동쪽이며 앞쪽으로 나오는 듯 하다가 뒤로 물러나 일정함이 없어서 지극히 놀라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UFO 관련된 그런 목격담,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어떤 빛이 나타나서 움직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행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움직임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만든 과학기술로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아주 단골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중종 시기의 기록을 봐도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빛을 뿜는 형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하게 움직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중종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근래에 지진, 해와 달, 별의 재변이 그칠 줄 모르고 연이어 일어났는데 지금 또 이와 같은 변이 있으니 내가 매우 두렵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광해군 때에도 강원도 일대에 UFO가 등장합니다. 인조 반정으로 폐위를 당할 광해군의 미래를 예측했던 어떤 징조였을까요? 광해군 때에도 1609년 강원도 내의 지역에서 비행물체가 동시에 목격이 됩니다. 목격자들은 물동이 모양, 세숫대야 모양, 호리병 모양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체를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숫대야 모양, 요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UFO, 외계인의 우주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비행 접시, Flying Saucer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말인데 미국에서는 하늘에서 그런 걸 보고 비행 접시라고 하는데 조선의 강원도 사람들은 비행 세숫대야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의 공통점이고
간성, 지금의 고성이죠. 에서는 태양이 쨍쨍하게 비추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 갑자기 북소리 같은 우레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났다라는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대낮에 붉은색의 배, 천처럼 생긴 것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길게 흘러가면서 천둥 소리를 크게 내다가 잠시 뒤에 그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목격된 것은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큰 호리병 같은 형체가 나타났다가 땅에 추락할 듯 떨어졌는데 색이 붉었고 지나간 곳마다 흰 기운이 생겼다가 사라졌고 다 사라진 뒤에는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큰 천둥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흰색 기운을 남겼다, 붉은 기운을 천처럼 뒤에 뿌렸다라고 하는 요 묘사, 요 연출이 여러분 스타트rek이나 스타워즈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우주선이 그냥 날아가다가 하이퍼스페이스로 가서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뒤에 잔상을 쭉 남기면서 앞으로 쫙 뻗어나가는 이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하죠. 당연히 조선시대에 17세기 초에 광해군 시기에 스타트rek을 보지는 못했겠죠. 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정말 신비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지현 배우님 나오시는, 김수현 배우님 그 드라마 연속극 있었잖아요. 요 광해군 시기에 요 기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외계인이 UFO를 타고 광해군 시기에 불시착을 했는데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현대까지 살다가 그런 식의 이야기로 탄생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소문이다라고 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는 현상이지만 실록에 실려있는 이 묘사는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죠. 그리고 조정에서도 이를 무시하지 않고 조정에 이 보고서를 올린 이형욱을 1년 뒤에 광해군은 승지, 그러니까 임금님의 비서죠, 부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이 허황된 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진지하게 대했다라는 사실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 3대 UFO 사건의 마지막은 숙종대에 발견된 사건입니다. 바로 사극으로 너무나도 친숙한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전국 각지에서 UFO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UFO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징조라고 생각했는지 지금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의 27년 10월 18일 기록을 보면 해가 질 때 영두성이 하늘 가운데에서 나와 손방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분미와 같았으며 길이는 10여 자나 되어 반룡의 형상과 같았다. 소리가 나고 색은 흰색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사라졌다. 아마도 서울 궁중에서 본 목격담인 것 같아요. 뭔가 별 비슷한 그런 형체가 나타나가지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보통 별 같지가 않고 왠지 용의 형상과 같았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죠. 그리고 길이도 굉장히 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산에서 목격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빛나는 거대한 빛덩어리가 희고 붉게 빛나면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른 모양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 노을거리면서 길게 뻗치는 것이 천 모양 같았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용 같은 그런 형체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장희빈이 목숨을 잃은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 전체에서 장희빈의 목숨을 두고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운명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고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희빈을 죽게 한 것은 정치적으로 나라의 운명에 큰 징조인 것은 아닐까라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진지하게 실록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짐작을 해봐요. 그렇다면 과연 그때 하늘에 나타난 것은 뭐였을까요? 뭔가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것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 믿고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늘에서 빛을 내면서 일렁거리고 너울거리는 것, 과학적으로
항상 관찰되는 것 하나 있죠. 바로 오로라입니다. 하늘에서 신비롭게 빛을 내뿜는 천문현상이자 기상현상.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시대에 평소에는 굉장히 보기도 힘든 그런 오로라가 나타난다면 불길한 현상, 이상한 현상, 괴물 같은 현상으로 사람들에게 비춰가지고 이런 식의 기록을 남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무슨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무슨 오로라가 나타나나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북극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사실 허점이었죠.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국에서 오로라가 나타나. 그런데 경북 영천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에서 2003년 어느 날 3시 30분경에 한국 최초로 공식적으로 오로라가 촬영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육안으로 보일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반도에도 오로라가 드리울 수는 있다라는 사실이 2003년 21세기에 들어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때 촬영된 오로라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냐? 바로 붉은 색깔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오로라 하면 초록 색깔 오로라 많이 상상합니다. 그런 게 사진에도 많이 찍혀 나오고. 그런데 한반도에 자주 관찰되지 않는 한반도의 오로라는 붉은색으로 관찰된 사례가 21세기 과학으로도 확증이 되었느니만큼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숙종 시대에 우연히 어느 날 저녁에 조금 더 선명하게 육안으로 보일 법한 오로라가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그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목격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넘어가면서 읽다가 보면 이런 옛날 기록 속에 나오는 괴물 이야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과학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귀중한 천문 관찰의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오로라를 촬영했을 때 그냥 괴물 이야기나 나라 운명에 대한 징조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조선시대의 이런 관찰 기록이 소중한 자료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소한 현상이라도 귀중한 내용으로 여겨서 열심히 잘 기록을 해놓고 보존을 하려고 했던 그 조선 사람들의 정신이 오늘날의 과학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조선 UFO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